안녕하십니까, 승호아빠입니다. 2024년 1월 첫 번째 용의 해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마트뉴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날이 아마 1월 14일일 건데요. 저희가 1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압구정에 위치한 키친마이야르에서 저희가 준비한 구내식당의 음식들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메인 메뉴가 제육 치즈 돈까스입니다. 영상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재료들을 써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요거 재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9,4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정말 요걸 장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진짜 유튜브에 나온 음식들 여러분께 한번 드셔보시고 피드백 받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시라고 이렇게 공지 영상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댓글 확인해 주시고 아침부터 200인분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트뉴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의 해잖아요. 용의 해이기 때문에 모든 해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동물 콜라보가 있습니다.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이 청룡들을 얼마나 많이 응용을 해가지고 제품들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는 갑진년 새해 첫 번째 음료로 푸른용의 기운을 담은 푸른용 클래식 밀크티와 푸른용 헤이즐넛 라떼, 핑크폼 딸기 라떼를 선보인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유 폼이나 이런 거를 파란색 우유로 대체한 거죠. 색소를 넣은 건 아니고 이제 치자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적인 게 아니라 전통적인 색깔로 한번 내보았다고 합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작은 일단 아무래도 용이다 보니까 이게 콜라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다음 장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던킨도넛 같은 경우에는 청룡의 해를 기념해가지고 푸른 용과 붉은 여의주를 연상케 하는 베리. 아까 여기 사실 용은 파란색인데 여의주가 이제 빨간색이라고 베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콜라보가 쉽지 않은 거 봐요. 작년 같은 경우는 토끼라 가지고 대충 귀엽게 만든 다음에 귀만 조금 붙이고 뭐 코스염이나 앞니빨 요것만 정도만 해도 다 토끼 같아 보였는데 용은 뭐 생김새부터가 일단 울퉁불퉁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꼬리도 보여줘야 되고 뭐 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 세상에 용의 해라고 하니까 갑자기 캐릭터 콜라보를 시전하는데 드래곤볼입니다. 뭐 저희 세대에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만화죠. 드래곤볼 Z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황치즈 드래곤볼이라고 초코나무 숲에 있던 그런 초콜릿 같은 느낌인데 뭐 치즈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래곤볼과 콜라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냥 아무거나 다 하자는 거 아닌가 막 나가자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나 봐요. 드래곤볼 Z 콜라보로 햄버거가 5종류가 나옵니다. 세상에. 전혀 이제 손오공과 햄버거 잘 어울리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여기 앞서가지고 이제 30대 후반 40대 중반까지는 드래곤볼 다 아시고 많이 보던 세대인데 사실 요즘은 드래곤볼 예전만큼 그렇게 인기 있지 않거든요. 요즘은 어떤 걸 보냐면 드래곤볼 슈퍼란 게 2018년에 나온 최근 드래곤볼작입니다. 머리 색깔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사형과는 다른 버전이죠.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민트색인지 뭔지 뭐 이것도 이제 청룡 색깔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딸기. 여러분 딸기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딸기철이 언제인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까 봄이라고 답한 사람이 50%고 겨울이라고 답한 사람이 50%랍니다.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딸기철 5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딸기철은 겨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무튼 간에 요즘 이제 또 딸기 페스티벌이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텔 뷔페를 딸기 뷔페, 딸기 페스티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딸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뭐 킹스베리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손바닥만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손뼉만한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두 개에 이제 5,500원 정도 좀 고가의 그런 딸기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한두 개 먹어보자라는 느낌으로 살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딸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자면 딸기의 철은 80년대 이전까지는 5월이 맞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기가 이제 그 딸기를 재배하시는 박사님들한테 물어본 결과 딸기는 평균 기온대가 조금 더 추울 때 맛있게 자란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하우스 농법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 농도가 낮은 쪽이 딸기가 더 맛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딸기 자체의 퀄리티는 겨울이 더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딸기란 게 요즘은 거의 사시사철 재료가 돼가지고 이런 딸기 샌드 같은 거 거의 매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시점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딸기 크림 샌드위치들이 나오고 이거에 뭘 조금 더 특화를 시킬까 하다 보니까 각 편의점 업체마다 캐릭터를 붙이는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망고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파워퍼프걸 이런 느낌의 캐릭터 콜라보를 같이 섞어 가져가는 경우가 또 있고요. 카페에서도 요새 참 딸기 음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랑 커피랑 섞은 것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뭐 생크림 맛이 나는 커스타드
커스타드랑 섞은 것들도 많이 있고 딸기 라떼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이 또 기대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 커피가 드디어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커피 전문점 가격 비교라고 나온 이 표를 보면은 맨 오른쪽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대, 1,500원대에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만큼 저가 커피 브랜드에 대한 니즈도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한층 더 나아가지고 그냥 커피를 만들어 먹자라는 것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 머신 판매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이소에 드디어 커피 캡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이제 10개에 3,000원에 파는데 한 개에 300원인 꼴이죠. 뭐 전기세랑 물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집에서 제조했을 때는 한 400원 미만이면 커피 한 잔을 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캡슐 커피 판매 가격을 좀 보면은 이런 비슷한 가격대가 많습니다. 10개에 3,700원, 뭐 3,500원, 4,000원 이런 가격에 판매되는 것들도 많은데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직장에서도 이런 커피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탕비실에 저가 커피가 들어오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작년에는 제2의 허니버터칩이 있었죠. 먹태깡이었는데요. 올해도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윙칩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맛이라는 도저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는데 베트남 쌀국수 맛이 가장 간단하게 내는 거는 비프 베이스라는 그 분말을 쓰는 겁니다. 그 소고기 육수가 나는 분말이 대중적으로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아마 쌀국수 맛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약간의 뭔가 고수 플레이버 요런 정도가 들어가면은 쌀국수 맛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스리라차 스윙칩도 나왔는데 쌀국수를 드시러 가면은 왜 까만색 소스, 그 해선장 소스거든요. 그리고 스리라차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토핑을 찍어 드시는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스리라차 맛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메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치폴레 타코 맛. 2023년에 SNS에 타코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비리야 타코가 특히나 많이 올라왔고 여러 그 타코 전문점들이 굉장히 성황리 SNS에 데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치폴레 타코 맛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큐베이터 진행하면서도 2024년에는 조금 멕시칸 플레이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타코 맛의 신제품이 하나라도 나왔기 때문에 몇 개만 더 나와주면은 또 이제 작두 타지 않겠습니까? 자, 스윙칩에서 마지막으로 고수맛까지 나왔습니다. 오직 고수맛으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호빵도 오이맛 호빵과 고수맛 호빵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제가 고수맛이 나오는 제품들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2022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2024년에는 슬슬 고수맛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고수를 좋아하는 고수 팬클럽인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든다. 다른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고래밥인데 이제 교자맛, 군만두 맛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파 크림치즈 맛 제품이 무려 2개나 나왔는데요. 한 회사 제품도 아니고 혜태와 오리온 두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대파 크림치즈 맛이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갑자기 튀어나온 맛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이 대파 크림 크로켓이라는 것들이 꽤 많이 제품화돼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에서 진행을 한 제품이잖아요. 심지어 한 번 했다가 결과가 좋아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할 정도로 괜찮았던 제품이었는데 대파와 크림치즈의 맛 요거를 섞은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이글 맛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인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시그니처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대중적으로 퍼질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한 점이에요. 버거집들이 요즘 아주 그냥 미쳤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처럼 개발력이 미쳤다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얼마 전에 롯데리아에서 K왕 돈가스 버거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돈가스가 메인인지 버거가 메인인지 모를 정도로 사이즈의 격차가 큰 제품이었는데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기이한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의 매운맛 군만두를 판매하는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돈가스에 군만두에 요거 조금만 더 팔면은 롯데리아 분식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김말이와 떡꼬치, 떡볶이 롯데리아에서 출시를 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비빔 라이스 버거란 게 나왔습니다.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사실 작년에 나왔던 포스터예요. 근데 올해 또 한 번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버거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노브랜드 버거. 얼마 전에 짜장 버거로 또 우리에게 충격을 줬었죠. 이번에는 폼 미쳤다.
또 햄버거도 그냥 번이 아니라 쫄깃쫄깃한 프레틀 번, 풀드 포크, 고기 패티, 소세지 패티까지 해가지고 고기로 아주 그냥 가득 채운 육식 전용 버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노브랜드 버거 사실 가성비 버거로 조금 더 유명했고 이제는 양이 조금 늘어지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확장을 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왼쪽에 보이는 이 버거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은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버거에 대한 재미난 내용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햄버거를 답사한다고 가가지고 보여준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칙필레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맘스터치 같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예요.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닭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제품이죠. 사이버거랑 비슷한 요런 닭고기를 튀겨가지고 만든 것과 이 와플 프라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이제 인기리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햄버거를 순수 소고기로 만든 패티를 포함해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가 규정한 햄버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순수 소고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이 최대 30%를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버거는 햄버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치킨 버거들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느냐? 전부 다 샌드위치라고 표기를 합니다. 미국인인 타일러 입장에서는 아니 햄버거 맛집을 보여준다면서 왜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것에 갔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커뮤니티에서 약간 여러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킨 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쪽이기 때문에 맛만 좋으면 어떻게 불리든 크게 상관은 없는 쪽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월에 첫 번째 마트뉴스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2월 달에 또 뭐가 꼈죠? 설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날 전까지는 많은 신제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설날 후에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또 세뱃돈을 받았으면 세뱃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날이 지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고가 콜라보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마트뉴스에는 오늘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되게 고가의 여러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많은 뉴스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